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혼자 나왔죠. 시청자분이 최근에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이것이 주식에도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청자분의 문의가 있는 데에는 달러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 직후만 하더라도 믿을 것은 기축통화 달러뿐이 없다 하는 이런 많은 이렇게 전문가들의 추적과 금융사의 추천으로 달러를 보유해 오신 분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자산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나머지 금이든 이런 실물자산 가치, 이 부동산에서 주택 가격도 이렇게 최근 들어서 상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작 강세가 될 거로 보였던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오늘 특별히 달러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당초 예상과 달리 달러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원인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달러 가치도 주요 통화 간의 상품 가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돈을 많이 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풀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세계에서 통계가 파악이 가능한 4개 중앙은행,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페드,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영란은행 이렇게 지금까지 돈 푼 게 한 6조 달러가 넘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페드가 절반이 넘는 3조 달러를 이렇게 공급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달러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앞으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페드를 비롯해서 미국이 그동안 돈 풀었던 것을 걷어들이느냐 하는 이 문제가 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사실 미국이 11월 3일 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을 이렇게 재주저담기, 다시 말하면 출구 전략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필요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사람 간의 격리 이렇게 보면 상품 이동도 제한되고 자금의 이동도 제한되다 보니까 세계화가 많이 퇴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세계화서부터 완전히 탈피된다는 탈글로벌라이제이션,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교육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실 오프라인에서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컨텍스트로 바뀜에 따라서 결제 통화도 디지털 통화가 빨리 이렇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도입됐는데요. 의외로 빨리 정착됨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운영 계획에서 일본이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디지털 엔화를 도입할 방침을 확정시켰습니다. 이런 것 따라서 세계 각국들이 사실 디지털 통화를 앞다투어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통화 시대가 전개되면 오프라인 상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심 통화 역할을 해왔던 달러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 다른 국가의 통화 정책입니다. 미국보다도 유럽이라든가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일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관성을 가졌다 하는 것은 유로라든가 이런 엔화에 대해서 신뢰가 이렇게 확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푸른 상태에서 이것을 기축통화, 중심통화로서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돈을 환수해서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달러 가치가 회복되기에는 구조적 측면과 출구 전략이라는 추진 두 가지 측면에서 가치가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가치를 알 수 있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93, 4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는 이게 80선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러 가치가 예상과 달리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미국의 다른 국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에서 어려운 이런 그 국가들이 자국 통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수출이 안 돼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측면인데요.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국가가 공교롭게도 트럼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일본 경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은 경제가 안 좋으면 엔화가 거꾸로 강세가 되는 상태에서 엔고의 저주가 걸린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거에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일본의 경제 여건상 보면 수출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원래는 엔화가 약세돼서 수출이 증대해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경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는 거꾸로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돼서 내수 위축, 수출 위축 함께 경기가 더 거꾸러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서부터 아베 총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에 맡겨놓으면 엔고의 저주가 걸려서 잃어버린 20년을 낳았습니다는 이걸 풀기 위해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유도해서 사실 수출 증대를 통해서 경기를 회복해왔던 것이 아베노미스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있어서는 미국이 엔저, 달러 강세 해서 미국이 달러 강세 이 측면에 용인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달러 강세 이 부분이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아베노미스도 종언이 되는 상태에서 일본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미국의 달러 약세가 이렇게 전개된다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재와 악재 요인이 이렇게 될 거로 보는데요. 호재 요인에 있어서는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달러가 약세되면 미국 내 자금이 국내 증시에 들어와서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우리의 그 대형주를 매입할 수 있는 저럴 기회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줄기차게 매도했던 이런 외국인이 순배수로 돌아선 점 그리고 우리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주가가 좋은 점도 아마 그런 측에 이렇게 요인이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약세가 지속된다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1960년대 1차, 2차, 3차 이런 개발을 통해서 수출 지향적 전략을 취했던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의도되지 않는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인해서 우리 수출이 타격을 미쳐서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입장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달러를 사두신 분이 많고 지금도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통화라고 과거 인식을 토대해서 달러를 사고 여기에 따라서 달러 예금 잔고가 지금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러 약세 추세가 사실 그 단기에 그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러가 샀던 사람도 가장 피해를 받습니다는 앞으로 달러를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다른 재테크스탄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집값이라든가 금값이라든가 이런 다른 대체 투자에 비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달러라든가 이런 측면을 다른 재테크스탄과 함께 균형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려우면 달러를 사둬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인식을 탈피해야 앞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차례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러가 강세된다. 원달러니 올라간다. 그런 쪽으로 외화 포지션 내지는 외화 운영 전략을 취한 사람들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원달러니 떨어지고 이름에 따라서 사실 환차손이 많이 겪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뒤늦었다 하더라도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원달러니 떨어지는 것에 우리가 대비해서 사실 그 외화 운영 전략이라든가 외화 포지션을 달리 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거래은행에다 해서 여러 가지 그 자금적 거래가 맞는 주거래은행의 외화 담당자한테 환율을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기업들은 환율에 대해서 거의 매일 평생 동안 이렇게 연구해온 사람이고 이 담당하는 은행의 외화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순환 보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이 떨어지는 은행에 이렇게 외환 담당에 맡기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가능한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변에 있어서는 환율에서 보면 지금은 피보 레이트가 한 1,200원 중심으로 상하 50원이니까 1,150원 하한선으로 떨어지면 달러를 좀 들고 1,250원 되면 달러를 팔아주는 이런 쪽의 소위 박스권 전략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외화에서 보면 손실을 막고 환차 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는 수익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